이번에는 EBS 수능 특강 사회제재의 7강에 있는 거죠. 경제 성장 모형입니다. EBS 수풀이고요. 그 중에서 사회제재입니다. 네, 사회제재 7강에 나타나는데 제목을 먼저 좀 써놓고 시작하죠. 요거 최종적인 중심화제는 경제 성장 모형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원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뤄지는데 경제와 법이 사회제재의 주요 출제 포인트예요. 그 중에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무역이라든가 소비, 생산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는데 이렇게 거시경제에 해당되는 경제 성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미시성장하고 미시경제와 거시경제가 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됐어요. 경제제재가 한참 나올 때. 이건데 요거는 거시경제에 해당이 된다. 거시경제에 해당이 돼서 거시는 크게 보는 거지 넓은 범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장 모형인데 멜서스의 관점과 그 다음에 솔로의 어떤 경제성장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단락번호를 좀 쓰는데 어차피 중복이 되니까 여기에다 좀 써놓을게요. 첫 번째 문단이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두 번째 문단에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죠. 멜서스 모형이고 여기도 마지막 문장쯤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다? 멜서스 모형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핵심 키워드를 봐서 그 멜서스 모형이다 라고 잡으면 되죠. 그래서 멜서스 모형이라고 일단 중심화제 잡아놓고 플러스 되는 거를 한번 보면 되죠. 특징이죠. 그래서 생존국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끊었을 때 서술어로 일단 끄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지요. 일단 따라서를 보니까 그죠? 실질 국민소득은 곧 그 사회의 식량 생산 수준을 나타낸다. 1차 정리한 게 앞의 내용을 1차 정리하는 것이 이 내용인가?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차례대로 한번 또 봐보겠습니다. 요건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어도 돼요. 경제성장은 에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첫 문장에 나타나 있는 거 먼저 합시다. 경제성장은 에서 경제성장은 쭉쭉쭉쭉 해서 증가하는 것은 여기도 있구나. 안 그래. 말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개념이 정의되고 있지. 경제성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소득을 총 인구로 나누기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이에요. 경제성장은 1인당 실질 국민소득, GNP가 아니라 실질 국민소득이네요. 요거 이제 영어 표현이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멜서스는 인구 증가 관점에서 경제성장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니? 인구 증가의 관점이죠. 인구 증가의 관점인데 이거 모르겠거든? 뒤에서 설명 들어가 있죠. 경제의 유일한 생산 요소는 노동이고 인구는 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한다 해서 인구는 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양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멜서스가 봤었던 멜서스 모형에서의 핵심은 인구 이퀄 노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멜서스 모양의 인구죠. 인구는 노동의 양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노동 투입량과 실질 국민소득 간의 관계죠. 그래서 노동 투입량과 실질 국민소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식량뿐이다라고 좀 제한을 둔 거지. 따라서 쭉 봅니다. 실질 국민소득은 요거 중요한 별표 쳐야 되겠죠. 앞에 거 사실 싹 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여길 보면 되죠. 국민소득은 곧 그 사회 식량 생산 수준이다.
실질 국민소득, 멜서스 모형의 핵심, 예, 식량 생산 수준.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실질 국민소득은 식량 생산 수준이다라고 해서 적어야 해서 나중에 정의를 하게 되면 실질 국민소득 식량 생산 수준 되는데 이 그림이 그죠? 여기 그림 1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멜서스 모양이고 그래서 실질 국민소득과 총생산량의 곡선의 특정 숫자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을 나타내는 생존 곡선 간의 관계 결과만 보세요. 그래서 총생산량 곡선과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존 곡선인가요? 생존 곡선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로만 이해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은데 그죠? 자, 그래도 정리를 좀 하고 가죠. 실질 국민소득은 식량 생산 수준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전제 조건은 바로 요겁니다. 생산물은 식량뿐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요렇게 화살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멜서스 모형에 대해서 핵심을 멜서스 모형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키워드만 적어보는 거예요. 이제 관계 연결할 것도 없이. 그래서 경제 성장인데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이고 실질 국민소득은 뭐와 같다고? 식량 생산 수준인데 여기에 가정 두 가지가 들어가죠. 식량뿐이에요. 네, 식량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생산물은 식량뿐이고 그 다음에 노동의 양이죠. 인구는 또 뭐가 된다? 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이 되는 거죠. 예, 양은 좀 아니고 노동량이 되는 거죠. 요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끝났어요. 멜서스 모형의 특징은 실질 국민소득이 식량 생산 수준과 같다라고 보는 결인데 이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이 경제 성장이다라고 보는 것은 전제이자 도입부의 내용이에요.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 성장이고 식량 생산 수준에는 식량만 생산물이고 인구는 노동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뭐다?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인가요? 1인당 실질 국민소득 또는 국민소득 그 자체는 인구와 관련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두 번째 문단. 일단 결론적인 것만 우리가 취하고 가야 돼요. 사회제재에서 여기에다 쓸 걸 그랬나? 나중에 다 모아보면은 자 다시 한번 좀 내볼게. 멜서스 모형의 특징 여기에다 써놓고 한번 정리를 할게. 그래서 첫 번째 실질 국민소득이 있죠. 여기 실질 국민소득 이퀄 뭐라고? 식량 생산 수준. 사회제재는 이렇게 좀 줄여서 좀 정리하기가 부담스럽기는 해요. 차라리 과학기술 지문은 훨씬 더 줄이기는 편합니다. 결과 서술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구는 노동량의 비례를 하는 것으로 보는 거지. 이걸 옆에다 해놓고 이제 두 번째 문단 들어갈게요. 여기 멜서스 모형은에서 두 번째 문단도 들어갈 건데 사실은 마지막 문단 보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 단계에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면 마지막 모형 문단을 보는데 마지막 문단은 여기서 뭐야? 솔로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멜서스와 솔로의 경제 이론을 좀 비교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인데 그래서 그냥 편하게 멜서스 모형 이어진 거를 그냥 이어서 보겠습니다. 멜서스 모형에 대해서 계속 이어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두 번째 문단. 그죠? 네. 그래서 생산 요소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인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원인이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우리가 필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래서 멜서스 모형은 AP 곡선에서 저기 있죠? 총 생산 곡선 그 그래프에 볼 때 AP 곡선 요거 AP 곡선 여기 요렇게 해서 연결했을 거예요. 요렇게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SB 곡선 직선으로 된 건 요거야. 좀 복잡하면 미리 연결한 걸 지워도 상관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만 살려놔도 괜찮다. 요렇게. 자, 해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따른다. 핵심 키워드는 봤고요. 그 다음 여기서 AP 곡선이에요. 곡선이죠. AP 곡선에서 생존 곡선은 SB라고 하는데 생존 직선처럼 보이죠. 우리는 곡선이 아니라 아무튼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생산량 증가는 점점 줄어드는 형태다.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형태 체감이 있어요. 체감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SB 곡선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AP 곡선에서 여기 이 부분이죠. AP 곡선에서 줄어드는 형태가 나타난다. 줄어드는 형태를 보인다. 자, 요거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SB 곡선보다 점차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 말고 여기에서 좀 끊어서 보면 정리를 좀 할게요. 관계를 좀 보면 체감의 법칙, 한계 생산량 체감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줄어드는 형태를 보인다. 이거는 노동의 투입량이 만약에 증가를 하게 되면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있죠. 투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앞에서 노동이었으니까 투입량이 증가하는 요것도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난다? 한계 생산량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 투입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식량 생산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 생산량 여기 있죠. 요거예요. 요거 네모칸 치고 별표 쳐야 됩니다. 한계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 요거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퀄 옆으로 체크할게. 근데 여기다 쓰면 어차피 여기다 쓰니까. 그래서 멜서스 모형에서 첫 번째로 가봅시다. 첫 번째는 요거. 그래서 멜서스 모형에서 노동 투입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호에서 뭐가 된다고? 한계 생산량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계 생산량 감소. 실제 독해에서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밑줄을 쳐서 이해를 할 텐데 이걸 또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뭐라고?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안 쓸 거야. 첫 번째 여기 있고 그다음 줄어드는 형태를 보인다. SB 곡선보다 부분으로 갈까요? 네, SB 곡선보다 AP 곡선이 위에 있는 경우 인구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해서 요거는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 그죠? AP 곡선, SB 곡선하고 AP 곡선의 관계를 볼 때 AP 곡선이 위에 있게 되면 인구는 증가, 점차자 빼버리면 돼요. 인구는 증가한다. 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니? 자, 두 번째로 여기다 정리를 넣을 거예요. 구체적인 거니까 SB 곡선과 AP 곡선인데 AP 곡선이 위에 있게 되면 요거는 뭐라고? 인구가 증가한다. 결과죠. 최종 결과인데 왜 증가할까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식량 생산량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여기 노동량하고 식량 생산이니까 조금 더 올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한꺼번에 봤으면 좋겠지만 이어서 좀 봤어요. 조금 더 우와 길다. 여기까지네. 희망은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거는 일단 좀 지우고 여기 걸 지우고 두 번째 문단 거
예,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어서 보니까 뭡니까? 여기죠. 하지만 그죠? 인구 증가 저거 했어요. 그림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부분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끄는 것 좀 봅시다. 역접의 접속어가 있고, 그래서 따라서 인구는 감소하게 되고 인구 투자를 수렴하여 경제는 장기적으로 재생하게 된다 해서 만약에 이렇게 끊어놓고 좀 길어서 색깔로 좀 구분했어요. 아이고 잘 안 보여요. 요렇게 한번 끊었다고 봅시다. 한 땀 한 땀 이제 문장 따서 가는데 여기서 자, 인구는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그래서 늘어나면이죠. 증가하는 것 늘어나게 되면 추가된 인구가 생산한 식량이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생산한 식량에 관련된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충분하지 못하다 이 사이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사회 지문이 어려운 이유예요. 그래서 충분하지 못해서 인구는 감소하게 되고 그죠? 네, 실질 국민소득은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인 2로 수렴하는 것은 뭐야? 감소하는 거겠죠? 경제는 장기적으로 균형의 상태, 하나는 증가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해서 수렴으로만 이렇게 해놓게 일단 점 2를 그래서 멜서스 균형점이다 해서 2가 멜서스 균형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리를 좀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산 요소와 실질 국민소득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실질 국민소득의 식량 생산이라고 하는 요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도 이걸로 풀어내야 되는데 필요한 말은 여기 있죠. 바로 식량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인구 실질 국민소득에서 여기 있죠. 실질 국민소득 그렇죠? 수렴해서 균형 상태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멜서스 균형점이다. 얘는 균형 상태 이렇게 해서 멜서스 균형점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더 이상 인구나 생산량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어디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또 정리 들어갑시다. 세 번째로 정리 들어가서 앞부분에 본 것처럼 자, 여기는 식량이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면 만약에 그죠?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식량이죠. 그래서 식량에 대해서 여기를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좀 나을 거야. 해서 생산된 식량하고 그 다음에 소비되는 식량을 보면 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기에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죠? 인구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소비도 증가하게 될 거고 생산은 일반적으로 좀 체감된다라고 앞에서도 얘기했고 일정한 양이라고 봤으면 생산되는 식량보다 소비되는 식량이 많으면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지. 그거예요. 저 숨은 숨은 내용을 하나 정리하고 가면 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구가 그죠? 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연쇄적이죠. 그래서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겠다. 식량이 불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좀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하라고 이거죠. 생산된 식량과 소비돼야 될 내 소비 식량을 비교했을 때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식량이 불충분하다는 건 이거예요. 그거의 걸림돌은 인구의 증가라는 거. 그 다음 인구는 감소하게 되고 다시 연쇄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 국민 소득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살표에서 실질 색깔표는 요걸로 바꿉시다. 실질 국민 소득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균형을 이루는 것이 2예요.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되죠.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멜서스 균형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멜서스 균형점.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도 더 증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도 나타나지 않을 거겠죠. 이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멜서스 균형점에서는 다시 한번 뭐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순서도처럼 흐름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제재의 어려운 점 또는 불편한 점이 바로 이런 연관된 내용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나서 최종 결론이 뭔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데 미리 얘기했어요. 실질 국민소득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계속해서 멜서스는 실질 국민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음. 이를 정체 상태라고 얘기하며 변화가 없는 것이 정체 상태. 그죠? 네, 정체 상태 용어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적어주면 되지. 정체 상태 밑줄.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 성장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여기 맞춤편에 정체 상태에서 사람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을 최소한의 소비를 하게 되고 경제 생산 수준이 겨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죠? 최소한의 어떤 삶을 영위하죠. 해서 계속해서 이어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갔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갔으니까 또 요렇게 가서 요렇게 꺾어서 갈게요. 요렇게 꺾어서 가서 성장이 안 된다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 상태에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이거 알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 희망이 없다 해서 영위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안 되고 다시 한번 경제 성장이 안 되고 희망이 없다. 다 적어봤어요. 왜? 한번 보기 위해서. 두 번째 문단이 이거예요. 결국 뭐니? 여기에서 멜서스 모형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멜서스 균형점의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 그 특징은 실질적인 국민소득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멜서스 균형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인 국민소득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다시 한번 실질 국민소득과 멜서스 균형점의 어떤 특징적인 연관관계를 본 거죠. 멜서스 균형점의 특징은 성장이 불가능해요. 이게 멜서스 균형점 어디 있죠? 네, 멜서스 균형점의 특징은 성장이 불가능하다. 순서대로 봤죠? 결국 처음과 마지막 또는 마지막 부분과 중간의 핵심 키워드를 연결해서 내용을 정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멜서스 모형의 특징이 첫 번째 문단에서 나타났고 두 번째 문단은 멜서스 모형에서 이제 말 좀 정리합시다. 여기도 좀 지우고 멜서스 모형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 멜서스 모형에서 실질 국민소득과 놓치면 안 돼요. 앞에서 이어진 거 첫 문단에 이어서 가야 되니까 실질 국민소득과 생산요소와의 관계겠죠. 생산요소, 식량이에요. 네, 생산요소들 간의 생산요소와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생산요소는 뭐라고? 식량이야. 생산요소 바로 식량이죠. 실질 국민소득과 식량 간의 관계를 보니까 멜서스 균형점을 찾으러 가. 근데 멜서스 균형점을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고 최소한의 삶만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가 유지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요. 멜서스 모형의 특징은 바로 요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다. 멜서스 모형의 특징 요렇게 자세히 분석한 거야. 최대한 압축해서 이런 요소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물어봤으니까 요걸 정리한 거고
그래프로 만약에 묻지 않으면 요 정도 내용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에 따라서 읽기 전략이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가죠. 멜서스가 이어졌다면 마지막 문단으로 가는 것이 좋았으나 슬쩍 봤거든? 미리 봤기 때문에 바뀌는 거구나. 이 다음은 멜서스가 아니라 누구를 얘기한다? 솔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문단이 있어서 세 번째 문단 가봅시다. 하지만 이제 뒤집히는 거죠. 가정한 것과 달리라고 돼 있죠. 노동 이외에도 여기에서 다른 관점이 나오는 요소가 뭐다? 노동도 있지만 자본, 기술 이런 것들에 다른 생산 요소가 매우 이런 강조부사 있으면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요소들이 있구나 해서 다른 생산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 강조부사 들어간 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합니다. 실질 국민소득은 식량 이외에 실질 국민소득 앞에서 잡고 오는 거죠. 멜서스와 솔로가 공통으로 얘기하는 것은 실질 국민소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식량 외에 다양한 생산물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솔로는 별표 쳐야 되죠. 노동과 더불어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추가했다. 1번, 2번이죠. 멜서스 모형보다 현실적 경제 성장 모형을 제시했다. 솔로 모형이죠. 여기 친절하게 밑줄 쳐놨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안 읽고 밑줄 친 부분의 키워드가 뭔지를 확인하면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었지. 그러나 우리는 차분하게 읽기 방법을 좀 여전히 유지하려고 감각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좀 본 거예요. 자, 노동 투입량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노동 투입량이 일정하다면 자본량을 늘리면 어떻게 된다? 더 많은 결과죠.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 AP 곡선에서 AP 곡선 앞부분에 봐야 되죠. 앞부분에 AP 곡선 커브로 그죠? 가는 AP 곡선은 멜서스 모의 AP 곡선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동일한 형태 자본량이 늘어나면 자본량이 늘어나면 동일한 노동의 투입량에서 실질 국민 소득은 더 늘어나게 된다. 실질 국민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는 정체돼서 변화가 없어요. 바로 이 부분, 쓸데없는 말이었던 이 변화 없는 것이 극적으로 대조점으로 나타나게 되지. 즉 1인당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단도 정리 한번 들어갑시다. 세 번째 문단은 솔로 모형 해가지고 니은으로 나오고 있지. 솔로 모형 니은으로 나오고 있고 멜서스 모형은 기억이겠구나. 그러면 솔로 모형에서 뭐를 얘기하는 건지 좀 보면 다양한 요소를 담아내고 있다. 다시 한번 솔로 모형은 다양한 요소를 담아내고 있다. 멜서스 모형은 다양하지 않죠. 오로지 노동과 식량, 실질 국민소득 이 관계만 따졌는데 솔로 모형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른 생산 요소죠. 다른 생산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다른 생산 요소는 바로 뭐니? 자본이었어.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 2번 요것은 자본이었고 이 자본은 노동 이외에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가 중요하고 플러스 포함이 된대. 뭐에? 실질 국민소득에 포함이 된다라고 뒤에 내용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본량을 늘리게 되면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 자본이 늘어나면 이퀄 더 많은 생산이 일어나서 하나 더 정리할까요? 뭐라고?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죠.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1인당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죠. 이 말인즉슨
품고 가자. 1인당 그 부분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끝났어. 둘 중에 하나, 멜서스 모형을 자세히 해야 여기에 다른 점. 그래서 멜서스 모형과 솔로 모형은 서로 어떻게 된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문단은 뭔가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건 맞지. 대조를 했는데 뭐가 대조야? 생산 요소가 다른 거지. 생산 요소가 여기에서는 멜서스에서는 오로지 식량만 생산하고 노동밖에 없어요. 노동이 유일한, 이제 이런 걸 채워가는 거야. 유일한 생산 요소이지만 유일한 생산 요소가 노동밖에 없어요. 인구.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생산 요소, 다양한 생산 요소가 나타나는 요 부분이 서로 차이점이에요. 요거랑 요 부분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 머릿속에 그리고 가자는 것이.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모든 문단을 다 빡세게 들어가는 건 아니야. 어떤 기준이 되는 내용을 먼저 정리했다면 그 나머지 내용은 여기 차이되는 거를 좀 정리하면 돼요. 저렇게 봤어도 결국 쓸데없는 거를 좀 더 제거하고, 연필로 저거 연습해 보세요. 여기서 뭘 기준으로 설명할 건지만 잘 잡으면 돼요. 실질 국민소득, 그죠? 실질 국민소득을 설명하려고 했으니까 요걸로 정리해 주면 돼.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어. 자본량을 늘리면, 그죠? 네, 실질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어. 이거야. 자본과 소득의 증가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네 번째 문단, 솔로 모형에서 자본량은 하는 부분입니다. 요것도 되게 길죠. 자본량은 생산량을 결정한 주요 요소며 자본의 변화는 경제에서 이어질 수 있다. 이거는 뭐야? 바로 앞에 있는 3문단을 정리한 거지. 그래서 요거 4문단인데 3문단의 핵심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3문단의 핵심을 요약한 거야. 즉, 또 하나 다을은 첫 문단에서 앞문단의 내용을 요약했는지를 앞으로 독해하면서 좀 살펴보세요. 자본량은 생산량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때 이건 추가가 된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다른 문단에 있지만 여기에서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여기에다가 붙여주고 가면 돼요. 다음 문장 요약된 거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요런 것도 여기 앞문단에다 붙여놓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성장은 가능하지만 끝없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죠.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도 한계 생산물 체가의 법칙이 요거구나. 자본도 한계 생산물 체가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1인당 증가량은 점점 줄어든다. 자본량이 증가한다라고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량은 점점 줄어. 일단 밑줄 쳐놨어요. 나아가 자본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그죠? 요거죠. 1번 요렇게 봐봅시다. 자본도 한계 생산물 체가의 법칙, 그 다음에 자본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자본량은 투자와 감가상각이라는, 여기 있네. 투자와 감가상각이라는 두 가지, 그죠? 조금 더 다음으로 보는데, 자, 투자가 1번이고요. 감가상각 2번이죠. 증가하지 않는 요소 이유가 바로 요거지. 다시 투자와 감가상각. 해서 그림이가 투자 감가상각이 Y축에 있어요. 자본량은 오른쪽에 있고. 해서 투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죠? 네, 내용이죠. 그래서 솔로 모형에서도 그죠?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해서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하지만 부분에서 솔로 모형에서 도니까 멜서스의 경제 이론과 솔로의 경제 이론의 공통점이 여기에서 담겨 있는 거지. 공통점은
끝없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첫 번째죠. 그래서 솔로 모형에서 뭡니까? 자본량이죠. 키워드만 적어 놓을게요. 네, 자본량, 그 다음에 투자, 감가상각의 관계죠. 감가상각에 관련된 내용으로 솔로 모형에서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해서 저걸 먼저 썼네. 솔로 모형이죠. 여기도 솔로 모형 이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문단도 솔로 모형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자본량, 투자, 감가상각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투자가 감가상각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도 자본량에 영향을 준다. 요 관계를 좀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옆에다 좀 써볼까? 네, 옆에다 쓸게요. 네, 첫 번째, 끝없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 끝없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뭡니까? 자본량이 지속적으로, 그렇죠? 네, 자본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없다. 요게 같은 내용이죠. 끝없이 성장할 수 없다. 자본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왜? 얘 때문에. 그죠? 네, 얘 때문에. 요 관계를 하나 정리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야 되니까 기억을 좀 남기기 위해서 저렇게 했고 그림 2가 바로 보이죠? 그래서 투자는 생산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이에요. 투자는 생산을 위한 지출을 의미하며 자본량을 증대시키고 해서 지금 여기 기초적인 내용이야. 투자는 하는 부분은 여기 네 번째 문단. 그래서 네 번째 문단. 투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 자본량을 증대시키고 그 영향이죠. 자본량 증대의 영향이에요. 네, 영향 1. 자, 투자는 자본량을 증가시켜. 투자하니까 돈이 모이는 거지. 막 투자자들 모아서 막 경제에 좀 뭡니까 돈 좀 벌고 뭐 이런 거 생각해봐도 될 것 같고. 다음 감가상각은 에서 투자 이렇게 해놓고 감가상각은 시간의 흐름과 사이에 따라 자본이 소모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본이 소모되는 것을 의미한다. 뭡니까? 정의,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고 자본량을 감소시킨다. 영향 2 이렇게 해서 끊어 놓겠습니다. 요 정도면 어느 정도 방향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성장 안 된다. 요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투자는 저기에다 쓰고 싶지만 여기다 투자는 자본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깎는 거니까 감가상각은 자본량을 감소시킨다. 요게 또 중요한 핵심이 되겠네. 자본량을 감소시킨다. 자본 잠식을 시킨다라고 얘기하죠. 자본량이 일정 비율 소모되기 때문에 여기 또 특징 하나. 감가상각은 자본량에 비례한다. 밑줄은 쳐놓지만 머릿속에 정리할 때 뭡니까? 얘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감가상각. 감가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감소되는 거니까 비례 관계이다. 저기죠. 여기서 필요한 건 뭐다? 비례한다.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다면 이듬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투자와 감가상각의 관계에서 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량이 증가하고 여기서 임시를 끊습니다. 반대의 경우 한마디로 반대의 경우는 뭐에 해당이 돼? 투자와 해석을 좀 해야 돼. 투자보다 감가상각이 많은 경우에는 자본량은 감소한다. 여기까지 그림 2에 관련된 내용은 그래프를 설명한 거지만 여기까지 했다면 이 그래프는 이해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여기 요거 그죠? 여기죠? 반대의 경우는 저기 있는 거. 그래서 비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까요? 투자 자본이고 어디 갔어? 자본량을 감소시키고 그죠? 자본량 감소 요거까지 써는 것 같은데 요거죠? 비례한다까지 했고
투자 저걸 좀 써봅시다. 그래서 투자와 감가상각 간의 관계죠. 이럴 때 최종 결과는 뭐다? 여유가 있고 자본량 증가. 그럼 여기다 써야 되나요? 네, 요것도 네, 자본량이 증가 말 줄일 거고, 그 다음 하나 더. 반대의 경우는 저기 안 써져 있었어. 네, 투자와 감가상각에서 감가상각이 크게 되면 이때는 자본량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 반대 경우 요거고, 요거는 예, 직접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었던 내용. 솔로의 뭡니까? 솔로의 이론에서 뭡니까? 감가상각과 자본이라고 하는 거에서 투자, 감가상각과 투자가 자본에 개입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 부분부터는 이제 그래프 설명이에요. 예, 해서 잠깐 만나는 지점이 K에 이르게 되면 여기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자본량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것, 결과값만 보세요. 이렇게 자본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균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하지만 균제 상태에서는 이어받고 있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만 가능한 정체 상태보다 정체 상태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이죠. 그래서 4번인데 좀 아쉬워서 넘어가기 아쉬워서 여기 옆에다 할게요. 4번 저 얘기입니다. 바로 저거죠. 이렇게 자본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균제 상태죠. 그래서 네, 균제 상태의 핵심은 뭐다? 균제 상태는 첫 번째, 예, 자본량의 변화가 없는 거야. 자본량의 변화가 없어서 그러면 생활 수준으로 얘기한 부분이죠. 예, 정체보다 높은 생활 수준, 정체보다 높은 생활 수준 정도로 쓰면 되죠. 생활 수준까지 친절하게 썼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요게 네 번째. 처음에 여기서 왕창 때려놓고서 거기에 차이점이라든가 추가 요소를 계속 박아 넣는 거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여기서 뭡니까? 솔로 모형의 핵심은 여기에다 이미 설명했잖아. 자본량과 투자와 감가상각의 관계, 요거예요. 솔로 모형은 일단 실질 국민소득을 설명할 때 자본을 투입을 시키는 거를 얘기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 자본에 영향을 주는 것이 투자와 감가상각, 이 정리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프가 저기가 있고 그 그래프에서 균제 상태 금역적으로 만나게 되면 변화는 더 이상 없고 그래도 정체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해서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죠. 정체 상태와의 어떤 차이점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차이점 대조 뭐하고 정체 상태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 이런 거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가볼까요? 네, 마지막 단락으로 갑시다. 만약에 솔로 모형을 먼저 확인할 수 있었다면 멜서스하고 솔로 두 가지가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해. 볼 때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갑시다. 이번에 순서대로 한번 왔어요. 스탠다드하게 와봤는데 나의 어떤 독해력이 막힘없이 쭉쭉쭉쭉 빠지지 않는다면, 아니면 저렇게 요약이 좀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쓰거나 복잡하게 꼬인 지문은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점. 이제 마지막이자 다섯 번째 문단 빠르게 끊어봅시다. 어디 있죠? 어유 길다. 요거도 길고, 즉 접속어 보고 하는 거, 또 하지만 있죠. 마지막에 있는 역접의 접속어를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더 있는지 한번 좀 봅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나타나면, 자, 기술 진보죠. 앞의 과정이 반복이 되고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되고 생활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향상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술 진보가 여기 있네요. 요게 뭡니까? 기술 진보, 혁명적인 기술이 나타나면, 그렇죠? 얘네 여기에서는
기술 진보를 앞에서 좀 봐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왜? 요약 마무리한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한편 자본량만으로 경제 상태 이후 발생하는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은 뭐다? 자본량만으로는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기,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어. 솔로 모형에서는 균제 상태에서, 방금 정의 얘기했죠? 균제 상태에서 기술 진보가, 전제가 들어가죠? 반드시 균제 상태가 하나 있어야 되고 기술 진보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플러스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기도 한다. 나머지는 빼도 돼요. 핵심은 뭐다? 경제 성장이니까. 여기서 경제 성장, 여기에도 있으니까. 기술이 진보하면 노동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연쇄적이구나. 노동의 효율성 증가, 저기에서 1번. 기술 진보죠. 다시 한번 기술 진보의 특징점.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늘어난다. 2번. 즉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 이 전제는 뭐니? 멜서스 이론에서 인구가 노동량이야. 이 전제에서 요게 나온 거지. 뭡니까?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늘어나. 1인당 생산량이 늘어나면, 노동 투입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실질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요거죠. 뭐가? 기술 진보가. 저기 또 안 끌었네요. 기술 진보가 나타난 이후에는 투자 및 감가상각의 변화가 생기지만, 요거는 함정파악이 좋을 것 같아. 투자 및 감가상각의 변화도 있고, 그렇죠? 요거는 4번으로 잡아놓을게요. 특징으로 기술 진보에 관련된 걸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지점에서 만나, 새로운 지점 5번이죠. 새로운 지점에서 만나 다시 균제 상태, 업그레이드된 균제 상태로 간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경제성장, 6번이죠. 경제성장과 향상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6-겠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야. 마무리돼서 5번째 문단 갑니다. 뭐가? 솔로 모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쓰질 않았지만 솔로 모형에서 플러스 뭐가 된다고 저기 써놨잖아. 기술 뭐라고 돼 있죠? 기술 진보죠. 다시 한번. 기술 진보. 솔로 모형과 기술 진보에 대한 기술 진보의 어떤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지. 기술 진보의 영향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 진보는 여기서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자본량 이외의 요소죠. 자본량 이외의 요소라고 하는 요 특징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해서 영향인데 첫 번째는 뭐가 된다고? 노동의 효율성에서 노동 효율성 증가. 열거적으로 나타났어요. 사회지문의 또 하나의 단점. 열거가 많다.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짬뽕으로 작용이 된다. 그래서 좀 더 줄여서 1인당 생산량도 증가하게 된다. 과정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도처럼 흘러간다라는 점. 다음 세 번째가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죠. 1인당 실질 국민소득. 결국 얘로 들어왔구나. 국민소득이죠. 만약에 실질 국민소득을 설명할 거라는 포인트로 잡으면 출제자는 여기에다가도 포커스 맞출 수 있어. 지금 설명은 이렇지만 문제 출제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겠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투자 및 감가상각의 변화예요. 그래서 네 번째 투자 및 감가상각의 변화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핵심은 요거지. 계속해서 봅니까? 새로운 지점에서 균제 상태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좀 줄입시다. 새로운 균제 상태죠.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 이건 이어지는 거죠. 여섯 번째로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서 성장과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향상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독해를 하려면 독해할 때 그래프를 빼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래프 문제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래프 문제로 가자. 그러면 만약에 첫 문단의 멜서스 모형을 보고 마지막에 솔로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 요거를 만약에 눈치 까게 되면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 그걸 먼저 파악해도 돼요. 즉, 첫 단락부터 순서대로 읽어도 상관이 없지만 첫 단락과 마지막을 비교해서 처음과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분명히 다른 점, 아니 완전히 똑같은 점, 둘 중에 하나를 언급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대상을 언급한다라는 걸 봐도 돼요. 어느 지점에서 나뉘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구성에서 두 번째 문단까지가 멜서스, 나머지가 솔로 모형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이게 멜서스야 솔로야 헷갈리면 안 돼요. 바로 앞에 있는 솔로 모형, 압축 정리해주고 있죠. 압축 정리해주고 오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솔로 모형에서 첫 번째는 뭐를 추가했다? 멜서스의 모형은 유일한 요소가 노동이야. 노동밖에 없어. 그런데 솔로는 거기다 뭐를 집어넣었어? 자본을 집어넣었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본을 집어넣었어. 근데 자본도 한계가 오더라라는 내용이지. 그래서 한계가 오는데 이 한계가 오는 거를 또 솔로가 뭘로 설명을 했다? 기술 진보로 설명을 한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고 1인당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거.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건 처음에는 농업시대, 신석기 때부터 농업을 지었을 때는 노동에 의해서 소득이 증가했다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뭡니까? 네, 자본이 들어가는 거죠. 자본이 들어갔어. 근데 여기 투자와 돈을 끌어모으는 것과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의 가치가 가서 그 대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런 그 자본의 투자 감가상각을 대체할 만한 것이 바로 뭐다? 다른 요소, 기술 진보를 집어넣어서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 물론 또 다른 새로운 경제 상태가 나타날 수는 있어. 문제점이나 나중에 한계가 나타나죠. 좀 더 차원 높은 부분에서 예전에 100달러밖에 못 벌었다면 자본이 투자됐을 때 1000달러를 벌게 되는 거야. 1년에. 1년에 100달러가 1년에 1000달러로 된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다가 2000달러까지 가다가 정체 상태가 있는데 기술 증보 뻑하니 나니까 2만 달러로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유추를 해보면 저 기술 진보 다음에 다른 요소가 더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를 잡아내면 노벨상 받는 거지. 지금 기술 진보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기술 진보의 뭡니까? 외계인 고문 뭐 이런 건가? 우스갯소리예요. 그런 것처럼 기술 진보가 지금 현재 대세가 과거로부터 기술 진보는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기술 진보 외에 다른 요소가 있을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 마무리 좀 하자.